일로 하기 시작하니까 그게 돈이 되더라고. 이 세 가지 사례에서만 딱 봐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범위 자체가 완전하게 바뀌지 않아. 그러니 이게 자연스럽게 돈이 됐다고 해야 되나? 그러고 보면 또 삶이 윤택해진 것까지 오겠지? 근데 다시 못할 것 같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의 박은주입니다. 내가 이 일을 시작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 일을 어느 정도 한 6, 7년 정도 해서 자영업을 시작할 때 정말 정확하게 기억나는 게 있어. 박은주가 이 얘기. 왜냐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정말 저렇게 가난한 데에서 살았고 정말 어렵게 살았던 내가 자영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도 기가 막힐 거 아니야. 제가? 지금도 들어. 제 프랜차이즈 사업하고 있대. 매장이 벌써 20개래. 박은주가? 이걸 한 17년, 18년째 듣고 있어.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내가 이 자리까지 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인 거야. 제가 돈도 없는 애가 어떻게 이걸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근데 생각해보면 이 일을 새롭게 정의 내리지 않았으면 이 자리까지 그 사람들이 놀라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해. 근데 정말로 일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냐에 따라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범위 자체가 완전하게 바뀌지 않을까. 나는 사실 그걸로 시작한 것 같거든. 때때로 일에 대해 현타들이 항상 오는 것 같아. 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일하는 범위가 좀 많이 넓으니까 일의 정의가 너무 포괄적이잖아? 물론 돈을 버는 행위도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뭐 어디가 일 보러 가 모든 일들이잖아. 그 많은 무수히 많은 일들을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서 사실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냐의 차이가 꽤 큰 것 같아. 나는 그렇더라고. 가끔씩 다시 한번 정의 내리지 않으면 한없이 무너질 때도 있는 것 같아. 가끔 막 여기저기 치이고 일이 쉽지만은 않으니까 뭐 자존감도 막 낮아질 수도 있고 막 힘든 일도 많을 수도 있고 지치면 일의 정의를 찾지 않으면 가끔 멘붕이 오지. 사실 나는 이렇게 뭐 수업을 하든 강의를 하든 벽돌공 얘기 많이 하긴 하거든. 항상 우리 그 PPT 안에 있기는 해. 지나가다가 벽돌을 쌓는 세 사람을 본 거지. 벽돌을 쌓고 있는 사람한테 왜 벽돌을 쌓고 있는지를 물어봤지. 왜? 첫 번째 사람은 쌓으라니까 쌓는 거죠? 라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 사람은 쌓으면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산다고 이야기를 했고, 세 번째 사람은 본인이 쌓는 이 벽돌로 만들어진 이 공간이 굉장히 소중하고 의미 있는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했어. 근데 이 세 가지 사례에서만 딱 봐도 일의 의미에 대한 게 굉장히 생각이 들지 않아? 이게 나는 매번 이걸 많이 할 때는 일주일에 2번씩도 수업을 했던 내용인데도 내가 이거를 가만 생각해보면 나도 생각에 빠져. 아, 그렇지. 이건 사실 본인이 어떻게 정의 내리냐이긴 하고 또 정의를 한 번 내려도 다시 원점으로 가기도 해. 여긴 어디고 나는 누구고? 근데 난 확실히 그 정의를 내리면서부터 어찌 보면 지금의 내가 됐지 않았나 싶어. 근데 그건 본인이 선택하는 거거든. 이걸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라고 정의를 내릴 것인지 아니면 이걸 진짜 돈으로 연결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거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인지. 근데 이건 본인이 정의를 내린 후부터는 앞으로의 그 방향성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 같아. 아까 말씀해주신 경우에 대표님 수가 있을까요? 나는 사실 대표적인 케이스지. 내 일을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임의용 업종의 일이 어렸을 때부터 내가 전공한 일은 아니었거든. 근데 처음에 이 일에 입문을 했는데 선입견이 많았던 것 같아.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두피관리라는 업인데 단순하게 고객을 두피를 케어해주고 돈을 받는 업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너무너무 단순해. 근데 이게 끝이 아닌 거야. 고객을 맞이하는 것부터 나가는 그 순간까지 고객과 해야 할 대화의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가 다 알아야 할 내용들이거든. 근데 나는 이 직업을 좀 다르게 정의 내리고 싶었어. 그래서 처음에 이 업에 약간 2단화였지. 처음부터 계속 나는 이걸 임용 업종이라고 하지 않고 헬스케어 업종이라고 해서 왜? 나는 두피든 모발이든 건강이랑 직결된다고 생각을 했거든. 우리가 뭐든 손톱을 바르려고 해도 손톱이 건강해야 바를 수 있고 머리카락을 관리를 하려고 해도 머리카락이 건강해야 관리할 수 있고 피부도 일단 기본적으로 건강해야 메이크업을 할 수 있잖아. 우리가 뭐가 건강하지 않으면 다 할 수 없는 일들이야 이 임의용 업종. 그러면 건강이라고 하는 영역도 우리가 해야 할 영역이란 말이지. 그래서 나는 우리 여기 헬스케어 업종인 거야. 건강이라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에 직결된 이 업종인데 이걸 단순하게 그냥 두피관리사라고만 지칭하기가 나는 밸런스가 안 맞다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이게 사회에서 받아들여지냐? 그렇진 않아. 그런데 한 명이 노력을 해서 이 문화를 바꾸기 시작을 하면
여기에 맞는 또 한 명이 들어오고 또 한 명이 들어온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중에 최소 내가 하는 브랜드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업종을 단순하게 임용 업종이라고 부르진 않아. 헬스케어 업종이라고 부르지. 난 그것만 해도 꽤 성공했다 생각을 하거든. 헬스케어 업종이라고 정의를 내린 순간 그때부터 뭘 해야 되는지가 방향이 바뀐 거야. 그럼 그 방향이 바뀐 걸 일로 하기 시작하니까 그게 돈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이걸 브랜드화했고 교육 시스템화했고 이게 생각해보면 내가 어떤 막 큰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랑 뭐 특별한 장점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이걸 어떻게 여기까지 끌고 왔나 생각을 해보니까 이 직업을 그냥 다르게 정의를 내린 거야. 그리고 정의를 내린 상태에서 여기에 맞는 사람들을 모았고 여기에 맞는 컨텐츠나 여기에 맞는 교육을 만들어낸 거야. 그러니 이게 자연스럽게 돈이 됐다고 해야 되나? 그러고 보면 조금 더 삶이 윤택해진 것까지 오겠지? 근데 내가 처음부터 이걸 단순하게 두피 관리라는 업 자체를 그냥 두피 관리로만 생각을 했으면 나는 아마 이 자리까지 못 왔을 거야. 그치? 지금도 그랬겠지? 이걸 바꾸고자 노력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까?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결과가 내가 이걸 뭐 사업화해서 돈을 벌고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정의를 내리니까 매 순간 의미가 있고 행복한 거지. 지금 참고 나중에 행복해야지. 지금 좀 참고 나중에 편안해야지. 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나는 하는 과정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 정의를 어떻게 내리냐에 따라서 매 순간 임하는 나의 자세도 그렇고 일단은 행복해. 그래서 정의를 다시 한번 내리라는 이야기를 너무너무 해주고 싶은 게 왜 보면 내 주변에도 한 번씩 굉장히 좀 위기에 빠진다고 해야 되나? 뭐 일을 하면서 누구든 사실 이 힘듦이 있잖아. 근데 다시 빠져나올 때쯤은 의미를 재정의하는 것으로 빠져나오는 게 가장 빠르지 않을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누군가에게 어마어마한 도움이 되고 내가 이게 산업을 바꿀 수도 있는 일이며 사회 발전까지 기여할 수 있는 일이다. 그것까지는 아니어도 아주 쉽게는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더 벌게 해줄 수 있잖아. 내 가족이 더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할 수 있고 뭐든 더 큰 의미를 부여하면 더 좋긴 하겠지만 그냥 그 과정의 행복이 너무 좋은 거야. 내가 엄청 많은 영감을 받았던 책 중에 하나가 박용우 대표님의 관점을 디자인하라는 책인데 거기에 일에 대한 뭔가 관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뭐 아주 흔하게는 미용사가 본인의 직업을 미용사라 칭하냐 아니면 미용실 주인으로 칭하냐 헤어 디자이너로 칭하냐에 따라서 듣는 사람은 굉장히 의미를 다르게 보잖아. 한 예로 그게 나와. 조향사가 향기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잖아. 근데 단순하게 본인의 직업을 조향사라고 대답을 하는 것과 1400개의 향기 음반으로 곡을 한다고 했나? 나는 작곡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을 다시 보게 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 오늘 지금 우리가 이 차를 하나 받을 때도 너무나 정중하게 이 티를 소개해주면 저 사람이 직업 의식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저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잖아? 근데 이게 비단 우리만 그럴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나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어떤 기회들이 많이 있을 것 같거든? 채용의 기회도 있을 것이고 그것만 봐도 사실 그건 본인이 정하는 거거든. 남들이 정해주기도 하지만 나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할지는 본인이 정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이 부분도 사실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또 한 번쯤은 이런 부분에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 구독자들한테 한마디 남겨주시잖아요. 제가 일의 의미 그리고 일이 어떻게 성장까지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본 것 같은데요. 사실 저도 돌이켜보면 25년 넘게 일을 하면서도 일에 대한 정의를 계속 새롭게 뭔가 정의를 내리지 않았나. 근데 이 과정이 없었으면 사실 지금 제가 어떤 힘으로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어요. 근데 이게 의미라는 게 누가 내려주지 않거든요. 본인 스스로 의미를 찾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 없이 일을 한다면 사실 과정이 너무 지치고 힘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메모지를 꺼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의미를 차근차근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처음엔 힘들겠지만 쓰다 보면 스킬이 생겨서 하나 더 붙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부터 성장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매일매일 너무 즐거워서 일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따가 힘들 때마다 중간중간 다시 한번 내 일의 의미를 찾고 그러다 보면 입가에 미소가 다시 이렇게 지어지기도 하고 버틸 수 있는 힘도 생기고 사실 저는 지금이 가장 행복해요. 일의 의미로는. 그래서 한번 일의 의미를 찾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하시잖아요. 반복되는 현타가 이거 일의 의미를 다시 찾아봐야 돼.
유튜브의 의미를. 아직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 아, 오늘 다시 써볼게, 유튜브의 의미를. 너무 힘들어.